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XCT의 다양한 부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이동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셀 이동. 먼저, 자, 전체 선택을 하고, 왼쪽 보세요. 왼쪽 이쪽 굵은 선 있죠? 자, 굵은 선을 딱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돼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어디다가 내가 위치에다가 프레임을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요 부분만 또 옮겨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자, 이렇게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만 다른 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각형이 있는 레이어, 콜2하고, 그 다음에 콜1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셀 교체,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어디를 하냐면 되냐면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삼각형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이 올라가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셀 이동,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셀 이동인데, 두 개 다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셀과 셀 사이에 간혹 가다가 이제 새로운 셀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 누르세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타이밍에 대한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에 대한 메뉴고요. 자, 여기다 놓고, 자, 오른쪽을 누르시면 여기 보면 인서트 비포 애프터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애프터는 그 다음이죠? 자, 그런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뭐 어려운 거 없고. 자, 여기 이제 디스크 모양 있죠? 뭐, 이 디스크 모양인데 요게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 디스크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 모양. 예. 여기 지금 보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디스크 모양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제 껐다 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포토샵에 보면 눈 모양 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껐다 켰다. 그 위에 눈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 셀 자체를 렌더링을 빼고 할 때 사용해요. 이거는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는데 렌더링은 됩니다. 렌더링을 만약에 끄고 싶으면 요 눈을 꺼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안 움직일 때 고정으로 해놓겠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역삼각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투명도 값 정해지는 곳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A에다가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B에다가 이제 그림을 정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A를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이 삼각형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죠? 빨간색으로 흐리면서. 그럼 다시 이걸 정상으로 하고 싶으면 이거를 늘려도 되고. 그러니까 밑그림 그릴 때 많이 사용해요. 자, 그리고요. 자, XCT에서 세종이를 불러드리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상단에 보면 토글 박스가 있어요. 이 토글 박스가 없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토글 XCT 툴바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종이를 불러드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이가 벡터 이미지예요. 자, 두 번째가 레스터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게 툰지에서 개발한 레스터 이미지고, 그냥 레스터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벡터 이미지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확대를 해도 안 깨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확대를 하면 깨지는 이미지.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요. 요건 단순하고 깔끔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맵 이미지는 배경처럼 풍부한 어떤 색감이 필요할 때, 예,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포토샵이 이제 비트맵 이미지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가 벡터 이미지예요.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면, 종이 하나 불러가지고, 벡터 이미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선하고요. 두 번째는, 레스터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자, 확대해볼까요? 자, 보이나요? 자, 보이면 이렇게. 보세요. 확대를 해도 안 깨지고, 이거는 확대를 하면 어때요? 깨지죠? 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따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툰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밑에 레벨은 비트맵 이미지로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레벨을 따라 그리고, 예, 정수하는 그런 기능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배경을 직접 그리는 경우도 많이 사용하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이는 같은 레지스터인데 이거보다 더 화질이 안 좋아.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비트맵 이미지는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자, 이건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뭐 시트에 보시는 것처럼 시트의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있죠? 이렇게 그 마커라고 그래요. 마커는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렌더링 걸 때 범위예요. 이 렌더링을 만약에 1번부터 6번까지 걸고 싶다. 그럼 이동해 가지고 걸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누르면 다양하게 이제 셋 메뉴, 뭐 스타트 마커 이렇게 다 하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X시트에서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토글박스에 위에 있는 메뉴하고 제가 또 이렇게 있는 메뉴하고 틀리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거를 빼놓은 거예요, 바깥으로. 예, 이거 빼내는 방법. 토글박스에서 위에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커스터마이즈하고 X시트 툴바라고 있어요. 이걸 딱 누르시면 창이 하나 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툴바 아이템이 있고 왼쪽에 X시트 툴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드래그해서 놓으면 돼요. 드래그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 되죠. 이렇게 놓으면 돼요. 여러분이 편하다 싶은 거 저랑 같이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X시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빼내는 방법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인크리스 디크리스는 이거예요.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대로 늘어나죠. 여기 오른쪽 메뉴 보더라도 그죠? 스텝 메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셀 넘버 여기도 지금 있기는 하지만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요 기능이에요. 요 기능 셀에 있는 기능인데 콜론하고 세미콜론 기억나시죠? 증강시키는 거 이거 빼는 거예요. 그럼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3프레임하고 4프레임밖에 없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선택한 만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서 편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빼내는 건 이거 셀에 있어요. 셀 목록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Shift and Trace 그 다음에 옆에가 Edit Sheet Shift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eset Shift 그 다음에 No Shift 이건 어디냐면은 이제 뷰에 있어요. 뷰에 여기 있어요.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저기 여기서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제작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기초 이론에서부터 설명드린 것 중에서 1번에 이제 내가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도 그림을 그렸어. 어니언 스킨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렸어. 1번하고 5번에 지금 이 사이에 이제 그림을 놓고 싶어요. 이게 동화잖아요. 1번과 5번이 원하고 1번과 5번의 사이에 그림을 넣는 이 방식을 포즈 투 포즈 방식. 1번하고 5번 사이에다가 만약에 3번 그림, 중간 그림 넣고 싶다. 그럼 양쪽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고 3번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중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2번의 그림을 그럼 어떻게 넣어요? 당연히 2번에다 선택하고 1번과 그 다음에 3번을 이렇게 놓고 그리면 어때요? 사이에 그림이 들어가죠? 그죠? 자, 이 동화 방식이, 동화를 넣는 방식이 포즈 투 포즈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방식 말고 계속 연결해서 2번, 3번 계속 움직임을 넣어가는 방식이 뭐냐면은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이라고 그래요. 뭐 직역을 하면은 정통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포즈 투 포즈 방식하고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하고 동화하는 방식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대부분이 1번과 5번을 넣는 포즈 투 포즈 방식을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인 일단 흐름을 일단 알죠. 그죠? 왜냐면 1번, 5번, 9번 이렇게 쭉 이제 키포인트를 잡아서 사이사이 넣기 때문에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플립북 알죠? 우리 하나하나씩 그 사이에 그림을 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릴 때 우리 그 공책에다가 막 날아가는 거. 이 방식이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 단점이 있어. 뭐냐면 처음 그림하고 끝 그림이 틀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 예, 그래가지고 웬만한 공력이 아니면 잘 안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연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위글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막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위글 되면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하는 요런 것들 할 때는 또 그렇게 그 방식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제 뭐가 아까 문제냐면 이제 설명을 좀 전에 드렸듯이 처음 그림과 마지막 그림이 사이즈가 틀린다든지 좀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처음 그림을 계속 이어서 그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하기는 좀 편하긴 편한데 나중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기능이 여기 Shift and Trace 기능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한번 우리 따라 해보세요. 우리 하시는 분들도 같이. 자, 먼저 내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를 딱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 그리잖아요. 이렇게. Shift and Trace 기능을 켰어요. 그랬더니 물론 당연히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틀려진 부분이 있죠. 보세요. 자, 아까는 약간 사과 모양에서 이렇게 어니언 스킨, 네, 그 양파 모양의 어니언 스킨이었는데 지금은 숫자로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림을 그렸다 칩시다. 이렇게. 자, 순서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찐찐. 그다음에 좀 올리고. 자, 그 다음에 3번에다 놓고. 3번에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번에도 해서 조금, 좀 고개를 좀 숙이고. 연결해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짠. 이렇게. 그랬어요. 자, 이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걸 하고 싶어. 자, 4번. 여기까지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쯤에다 그리고 싶은 거, 이쯤에다가. 얘를. 예. 근데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2번으로 가서 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자, 이럴 필요 없이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옆에 그 에디트 시프트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자, 기존에 이제 전 그림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필요하면은, 우리 아까 그림 있잖아요. 1번이든지 2번이든지 자기가 고르면 돼. 골라서, 옮기고, 예. 중심을 옮겨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4번 그림에서. 1번 그림을 이용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끄고, 예, 그림을 그리면 돼요.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놔도 위치가 그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크기를 어떻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고 싶어. 그럼 5번. 전 그림이니까 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죠? 전 그림을 요구하고 싶으면 요걸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가 자동으로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번호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에디트 하셔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요 메뉴는 이제 전 그림이냐 후 그림이냐, 예, 그 그림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요 기능도 뭐 많이는 사용 안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꼭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야 되는 경우에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위치 잡고 잡아주는 거. 전 그림, 후 그림, 그죠? 이거 간격까지 어느 정도 자기가 맞춰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요긴한 기능이죠. 그죠? 요 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날라가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끄고 이제 봅시다. 끄면 이제 얘들 끄고 다 끄고. 그래서 이제 인크리스, 디크리스가 뭐냐면 선택하고, 이런 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늘리고, 예, 줄이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늘리고 싶다.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증가시키고. 예. 물론 이제 이거 선택이 돼 있어야지 줄어들어요. 예. 선택이 안 돼 있으면은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죠, 그죠? 내가 선택한 구간만큼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주 내용은 이거예요. 이번 말씀드리는 거는 엑스시트에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기능을 바깥으로 꺼내 놓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